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이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던 몰도베에서 태어나 꿈과 미래를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정한 사랑과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경이로운 여정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올해 25살입니다. 저는 몰도바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저희 마을은 유럽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도시의 문명적인 편리함도 전혀 누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과 불편함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환경이었지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2명의 어린 동생들, 총 5명이었습니다. 저는 장녀였기에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고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셨지만 수입은 늘 형편없었고 저희는 매달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불리는 곳은 벽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특히 겨울철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여과 없이 스며드는 낡고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의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밤에는 촛불에 의지해 공부해야 했으며, 때로는 가스비가 부족하여 며칠간 차가운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한 저는 어린 시절부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뭐야? 라는 질문에 의사나 선생님 같은 전문직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게 단 하나,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손질하는 일에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미용실에 갈 경제적 여유가 없던 동생들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주곤 했고, 주변 사람들은 제 손재주를 보고 소피아, 너 정말 재능이 뛰어나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용사가 되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러니, 소피아, 현실을 직시해야지 라며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용에 대한 열망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몰도베에서는 K-뷰티와 K-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끊임없이 탐색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메이크업 기술과 헤어스타일링 방식은 정말로 혁신적이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K-뷰티 브랜드의 제품들을 깊이 선호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탁월하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었으며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군 역시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뿐만 아니라 K-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친숙해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활기 넘치는 길거리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세련된 패션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경이롭고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를 유지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가꾸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문화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몰도베에서도 한국 미용사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따라 연습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학의 한계였고
제대로 된 기술을 익히려면 직접 한국으로 건너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용 전문 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대신 저는 공장에 나가 일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음이 가득한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반복적인 노동을 이어가면서 제 꿈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탈출 욕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희망의 빛이 찾아온 것은 우연히 한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 마리아에게서 연락이 오면서였습니다. 마리아는 제게 소피아, 너 한국 한번 와볼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국, 그저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나라, 너무 멀고 너무 생소한 곳. 하지만 마리아는 진심이었습니다. 너 미용을 배우고 싶어 했잖아. 한국은 뷰티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네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이 제안을 두고 한참을 고심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평생을 이 공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공장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작업 중이던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하면서 제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심각하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료를 목격하면서 저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일하다가는 나 역시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 의사를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한국 타령이니? 외국에 나간다고 다 성공하는 줄 아니? 소피아, 너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저는 부모님께 깊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그저 이곳에 머물며 가난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몰래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마리아가 도와준 덕분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여 머물 작은 원룸을 미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최대한 모아 약 1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부모님께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국하는 날 새벽,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비행기 창문 너머로 점차 멀어지는 몰도바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설렘, 후회, 그리고 간절한 희망.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니까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착륙했을 때 저는 극도의 긴장감과 벅찬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깊은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제가 몰도베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낀 것은 공기의 청량함이었습니다. 몰도베에서는 낡은 자동차와 겨울철 난방용 석탄 때문에 공기가 늘 탁했지만 여기서는 한숨 크게 들이마셔도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마리아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는 더욱 세련된 모습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드디어 한국에 진짜 왔네. 마리아는 활짝 웃으며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했던 탓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리아는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네가 머물 원룸으로 가자. 피곤할 텐데 짐부터 풀어야지. 마리아는 택시를 잡았고 우리는 서울 시내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야경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몰도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화려한 넌사인과 높이 솟은 빌딩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믿겨져. 네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 마리아의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착한 원룸은 마리아가 미리 계약해둔 곳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몰도바의 집보다 훨씬 청결했고 난방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리아와 함께 근처 마트로 가서 생필품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의 마트는 몰도바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몰도바 마트에는 기본적인 생필품만 갖춰져 있었는데 한국 마트는 제품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을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너 한국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K-뷰티 때문이라며. 여기 제품들 정말 최고야. 저는 선반에 정갈하게 진열된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접했던 브랜드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몰도베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너무 고가여서 쉽게 구매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니. 마리아는 웃으며 제 손에 크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써봐. 내 피부에 잘 맞을 거야. 마트에서 장보기를 마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미용 전문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뷰티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익히고 싶었습니다. K-뷰티의 선진 기술을 직접 습득하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미용사가 되는 것이 저의 확고한 목표였습니다. 마리아는 미용 학원 정보를 상세히 알아봐 주었고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 등록비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과정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몰도베에서 홀로 유튜브를 보며 따라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도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한국어 전문 용어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연결해 주세요 라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미용 기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잦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원 수강료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저를 위해 미용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학원 근처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서 청소와 간단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 없이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손님들에게 수건을 제공하고 머리를 감겨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청소하거나 미용 도구를 정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비록 중요한 업무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원장님께서 어떻게 커트를 진행하시는지, 한국 사람들의 미용실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매번 동일한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셨고 항상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건을 건네며 인사를 건넸을 때 그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최대한 조심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려운 점도 많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미용실에 올 때마다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피야, 네가 요즘 고생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말인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저 단골 손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내 오랜 친구야. 원래 다른 곳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내가 이곳을 개업한 후부터 여기로 오고 있는 거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님이 원장님의 친한 친구였다니. 그날 이후 그 손님 지훈 씨와 저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고 미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와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직 미처 알지 못했지만 분명 제 앞에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도 점차 유창해졌습니다.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색한 한국어로라도 소통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역시 저의 서툰 한국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주셨고 때로는 친절하게 새로운 표현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소피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줄 때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훈 씨와의 대화는 가장 편안하고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원장님의 친구로만 알고 있었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머리를 자르러 왔다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에 오신 지 꽤 되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제대로 된 여행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제대로 된 여행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용실과 학원, 그리고 원룸을 오가는 일상이 전부였으니까요. 아니요, 아직은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좀 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훈 씨는
이른 아침부터 저를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셔야죠. 시장 안은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매력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추천으로 마약김밥과 빈대떡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몰도베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지훈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맛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명동 거리였습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과 사람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화장품 샘플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K-뷰티의 진정한 중심지입니다. 지훈 씨는 저를 대형 화장품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이 브랜드, 몰도베에서도 정말 유명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제품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몰도베에서는 너무 비싸서 쉽게 살 수 없던 화장품들이 한국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요. 제가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훈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립스틱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색깔이 소피아 씨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훈 씨와의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에 숨겨진 맛집들을 알려주었고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거닐면서 지훈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에서의 생활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였지만 점차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가 이끌고 간 곳은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씨, 사실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영롱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는 진지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피아 씨가 없다면 이제 제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왔던 힘겨운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지훈 씨, 그의 진심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청혼을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몰도베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벌써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도 몰도베에 있는 가족을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했고,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입니다. 지훈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주실까? 아니면 여전히 반대하실까? 저는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한 사실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깊이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소피아.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소피아, 네가 웬일이니?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엄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이죠. 저 사실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결혼해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불안한 마음에 덧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고.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네, 엄마. 그래서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꼭 와주셨으면 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 우리가 가도 괜찮을까? 그럼요. 꼭 와주세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 방문을 결정하셨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다는 기쁨과 동시에 부모님께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입국 게이트에서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연로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두 분 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소피아. 어머니가 저를 힘껏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뒤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고궁인 경복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전통 한옥 건물들을 보며 어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름답구나. 몰도베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건축 양식이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문화에 신기해 하셨고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한 한정식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상에 가득 차려진 다양한 반찬들을 보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전부 기본 반찬이라고? 네, 한국에서는 반찬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부모님도 갈비와 불고기를 맛보시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것 정말 맛있구나. 부모님이 한국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부모님을 제가 다니는 미용 학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곧 전문 자격증도 따게 돼요.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교육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학원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저는 부모님께 앞으로의 원대한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만의 미용실을 여는 것이 꿈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는 네가 그저 몰도베에 남아있기를 바랐단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었지.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어.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희생을 강요해서 정말 미안하다, 소피아. 저도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부모님과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부모님은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심이 되는구나.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 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네가 선택한 사람, 우리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며칠 후 부모님과 지훈 씨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부모님께 매우 공손하고 깍듯하게 인사했고, 부모님도 지훈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소피아를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당부하시자 지훈 씨는 단호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 소피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동안 한국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몰도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진정한 제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피아의 다음 여정도 함께 응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